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노후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평생 일하며 살다가 은퇴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막상 은퇴 후의 삶을 생각하면 기대보다는 걱정이 앞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건강 문제, 외로움 등 여러 가지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노후를 걱정 없이 행복하게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것만 하면서도 충분히 만족스럽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노후를 앞두고 많은 사람들이 가장 크게 걱정하는 것은 경제적인 문제다. 젊을 때는 매달 들어오는 급여가 있었지만 은퇴 후에는 고정적인 수입이 줄어들면서 생활비에 대한 고민이 커진다. 많은 사람들이 연금이나 저축을 준비하지만 현실적으로 충분한 돈을 모으지 못한 채 은퇴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상황에서 노후를 걱정 없이 보내려면 단순히 돈을 많이 모으는 것이 아니라 적은 돈으로도 충분히 만족하며 사는 방법을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 노후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고정비를 줄이는 것이다. 특히 주거비는 전체 지출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큰 집을 유지하는 것이 반드시 좋은 선택은 아니다. 넓은 집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관리비와 유지비가 계속 들어가고 전기료와 수도세 등 생활비도 커진다. 게다가 청소나 관리가 점점 부담스러워질 수도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작은 집으로 이사하거나 전원 생활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작은 집은 유지비가 적게 들고 관리가 쉬우며 생활 자체가 단순해진다. 또한 시골이나 지방으로 이사를 하면 집값과 생활비를 크게 줄일 수 있다. 최근에는 도시 생활을 정리하고 전원주택이나 시골 작은 집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 이들은 직접 텃밭을 가꾸며 생활비를 절약하고 자연 속에서 여유로운 삶을 즐긴다. 적은 돈으로도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는 핵심이다. 이와 함께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다. 우리는 평생 광고와 마케팅에 노출되면서 더 많은 것을 소유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며 살아왔다. 하지만 실제로 삶을 돌아보면 꼭 필요한 것은 많지 않다. 노후에는 유행을 따르는 소비를 줄이고 정말로 필요한 물건만 구매하는 것이 중요하다. 비싼 브랜드 제품을 고집하기보다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생활비 절감에 도움이 된다. 또한 미니멀 라이프를 실천하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생활을 더욱 간소화할 수 있다. 돈을 들이지 않고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활동을 찾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예를 들어 독서, 산책, 음악 감상 등은 비용이 거의 들지 않으면서도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취미이다. 도서관, 공원, 문화센터 등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적극 활용하면 경제적인 부담 없이도 다양한 활동을 즐길 수 있다. 여행을 가더라도 먼 곳보다는 가까운 지역에서 자연을 즐기거나 문화체험을 하는 것이 비용을 줄이면서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경험이 될 수 있다. 또한 은퇴 후에도 소소한 수익을 만들 수 있다면 경제적 부담이 한층 줄어든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에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은퇴 후에도 가볍게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수입도 생기고 삶의 활력도 유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을 활용해 강연이나 컨설팅을 하거나 글을 쓰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취미를 활용해 수공예품을 만들어 판매하거나 음악, 그림, 요리 등을 통해 소소한 수익을 올릴 수도 있다. 무리해서 큰 돈을 벌려는 것이 아니라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한다. 이처럼 텃밭에서 기른 채소를 판매하거나 블로그나 유튜브를 운영하며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는 것도 노후의 수익을 만드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은퇴 후에도 완전히 경제 활동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부담스럽지 않으면서도 지속할 수 있는 소득원을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경제적인 불안을 줄이면서도 생활의 즐거움을 유지할 수 있다. 결국 노후의 경제적 걱정을 덜기 위해서는 수입을 늘리는 것보다 지출을 조절하는 것이 핵심이다.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소비가 크면 결국 경제적인 불안에서 벗어날 수 없다. 반대로 수입이 적더라도 꼭 필요한 만큼만 쓰고 만족할 수 있다면 충분히 안정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다. 노후를 앞두고 있는 사람이라면 생활 방식을 바꾸고 소비 습관을 조정하며 작은 소득원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많은 돈이 없어도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충분히 있다. 중요한 것은 돈을 적게 쓰면서도 만족할 수 있는 삶의 방식을 찾는 것이다. 고정비를 줄이고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며 작은 수입이라도 만들면 노후에도 경제적인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다. 또한 이렇게 단순하고 절제된 삶은 오히려 더 자유롭고 여유로운 삶이 될 수도 있다. 지금부터라도 이러한 변화를 시작하면 노후를 더욱 행복하고 안정적으로 보낼 수 있을 것이다. 노후를 행복하게 보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이다. 젊을 때는 돈과 명예, 사회적 성공이 중요할 수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몸과 마음의 건강이다.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건강을 잃으면 의미가 없고 반대로 경제적으로 다소 부족하더라도 건강을 유지하면 활기차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신체 기능이 자연스럽게 저하되고 운동 부족과 잘못된 생활 습관이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노후를 건강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올바른 생활 습관을 만들고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 노후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은 걷기다. 걷기는 특별한 장비나 시설이 필요하지 않고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이다. 하루 30분 이상 꾸준히 걷는 것만으로도 심장 건강이 좋아지고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며 근육과 관절을 고호하는 효과가 있다. 특히 노년기에는 근육이 급격히 감소하기 쉬운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걷기 운동이 필수적이다. 걷기는 체중 조절에도 도움이 되고 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 예방에도 효과적이다. 또한 야외에서 햇볕을 쬐며 걷다 보면 비타민 D가 합성되어 골다공증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 걷는 동안 주변의 자연을 감상하거나 가벼운 명상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도 정신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건강을 유지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는 균형 잡힌 식사다. 나이가 들면 신체 대사율이 낮아지고 소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음식 섭취에 더욱 신경 써야 한다. 단백질과 채소를 중심으로 한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노후 건강에 필수적이다. 단백질은 근육 감소를 방지하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채소와 과일은 비타민과 미네랄을 공급해 각종 질병 예방에 도움을 준다. 반면 가공식품이나 고지방, 고염분 음식은 노년기 건강을 해치는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섭취를 줄이는 것이 좋다. 특히 가공식품에 포함된 첨가물과 인스턴트 음식에 들어있는 나트륨은 혈압을 높이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 따라서 자연에 가까운 식재료를 사용하고 직접 요리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는 신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도 중요하다.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것뿐만 아니라 두뇌를 쓰는 활동을 병행해야 치매를 예방하고 정신적인 활력을 유지할 수 있다. 독서, 악기 연주, 그림 그리기 등 창의적인 활동을 지속하면 두뇌 기능이 활성화되고 인지 능력이 향상된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경험하는 과정에서
뇌가 자극을 받으면 노화 속도를 늦출 수 있다. 또한 정기적으로 글을 쓰거나 일기를 적는 것도 기억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취미를 가지면 삶에 활력이 생기고 소속감을 느낄 수 있어 우울증 예방에도 효과적이다. 이와 함께 사회적 활동도 정신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은퇴 후에는 사회적 관계가 줄어들면서 외로움을 느끼기 쉬운데 이는 정신 건강을 해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사람들과 교류하고 새로운 커뮤니티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친구들과 정기적으로 만나거나 동호회 활동을 하거나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하면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느끼고 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진다. 또한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도 노후 건강에 필수적이다. 나이가 들면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서 불면증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수면 부족은 면역력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기억력 감퇴와 우울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잠자기 전에 스마트폰이나 TV 시청을 줄이고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드는 것이 숙면을 돕는 방법이다. 따뜻한 차를 마시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는 것도 숙면에 도움이 된다. 결국 건강이 곧 행복이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건강을 잃으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고 원하는 것을 할 수 없으며 삶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반대로 건강을 유지하면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아도 만족스럽고 활기찬 삶을 살 수 있다. 따라서 하루라도 빨리 건강한 생활 습관을 만들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노후를 건강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걷기와 같은 가벼운 운동을 꾸준히 실천하고 균형 잡힌 식사를 유지하며 두뇌 활동과 사회적 교류를 지속해야 한다. 작은 습관의 변화만으로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고 이는 삶의 질을 높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지금부터라도 건강한 습관을 실천하고 노후를 대비한다면 돈보다 더 값진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노후를 살아가면서 가장 큰 적 중 하나는 외로움이다. 젊을 때는 직장, 사회생활,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사람을 만나고 교류하게 된다. 그러나 은퇴 후에는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가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자녀들도 독립하면서 인간관계의 폭이 좁아지게 된다. 그러다 보면 점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이는 우울감과 고립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 외로움은 단순히 기분의 문제를 넘어서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 실제로 외로운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치매, 심혈관 질환, 우울증 등의 위험이 더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따라서 건강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외롭지 않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외로움을 극복하는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는 친구들과 자주 만나는 것이다. 가까운 친구들과 정기적인 모임을 만들어 서로의 안부를 묻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 젊었을 때는 바쁜 일정 때문에 친구를 자주 만나기 어려웠겠지만 은퇴 후에는 시간적 여유가 있는 만큼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 기회가 많다. 단순히 커피 한 잔을 마시거나 가벼운 산책을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정서적인 안정감을 얻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이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일정한 주기로 모임을 갖고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면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새로운 커뮤니티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노후에는 기존의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도 필요하다. 노인대학, 동호회, 봉사활동 등에 참여하면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을 만나고 자연스럽게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노인대학에서는 다양한 강좌를 들으며 배움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고 동호회에서는 취미를 공유하며 소속감을 가질 수 있다.
봉사활동은 단순히 누군가를 돕는 것이 아니라 자신도 보람을 느끼고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다가가는 것이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이 처음에는 어색할 수도 있지만 열린 마음으로 다가가면 관계를 맺는 것이 훨씬 쉬워진다. 가족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외로움을 줄이는 중요한 요소다. 자녀들이 성장하여 독립하게 되면 부모와의 물리적 거리는 자연스럽게 멀어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감정적인 거리까지 멀어져서는 안 된다. 자녀들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자주 연락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너무 의존하려 하면 자녀들이 부담을 느낄 수 있으므로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끔은 손자, 손녀와 시간을 보내거나 가족과 함께 여행을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요즘은 영상통화를 활용하면 먼 곳에 있어도 쉽게 안부를 전할 수 있으니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특히 요즘은 온라인을 통해서도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 SNS나 유튜브, 블로그 등을 활용하면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하고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다. 유튜브를 통해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거나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글을 쓰는 것도 노후의 외로움을 줄이는 좋은 방법이다. 온라인 공간에서는 나이와 상관없이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쉽게 연결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여행 커뮤니티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독서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책에 대한 리뷰를 나누면서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온라인 소통이 어색할 수도 있지만 한번 시작해보면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결국 외롭지 않은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삶을 만들어야 한다. 사람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관계를 유지하며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친구들과 자주 만나고 새로운 커뮤니티에 참여하며 가족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온라인을 활용하여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한다면 노후의 외로움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말고 스스로 먼저 움직여야 한다. 건강한 인간관계 속에서 노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보자. 은퇴 후의 삶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하고 싶은 일을 찾아 몰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오랜 시간 동안 일에 매달려 살다가 은퇴 후 갑자기 주어진 자유로운 시간에 적응하지 못하고 허무함을 느끼곤 한다. 은퇴 후의 삶이 의미 있고 즐거운 시간이 되기 위해서는 목표를 가지고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활동을 찾는 것이 필수적이다. 돈을 벌기 위한 일이 아니라 진심으로 즐길 수 있는 일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낸다면 삶이 훨씬 더 충만해질 것이다. 노후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것 중 하나는 여행이다. 젊을 때는 시간과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 자유롭게 여행을 떠나기 어렵지만 은퇴 후에는 그동안 가보지 못했던 곳을 방문하며 새로운 경험을 쌓을 수 있다. 여행은 단순히 장소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문화를 접하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며 삶의 시야를 넓히는 기회가 된다. 가까운 국내 여행부터 시작해 조금씩 활동 반경을 넓혀가면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여행을 즐길 수도 있다. 비용이 부담스럽다면 패키지 여행보다는 직접 계획을 세우는 방식으로 여행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한 지역에 머무르며 현지의 삶을 경험하는 장기 체류 방식의 여행도 고려해 볼 만하다. 여행뿐만 아니라 창의적인 활동을 통해 삶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도 있다.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는 것은 내면의 감정을 표현하고 생각을 정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젊을 때는 바쁜 일상 속에서 예술적 활동을 할 여유가 없었지만 은퇴 후에는 이러한 창작 활동에 충분한 시간을 투자할 수 있다.
글을 쓰는 것은 단순한 취미를 넘어 자서전이나 수필을 남길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으며, 블로그나 독립출판을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세상과 나눌 수도 있다. 그림 그리기, 공예, 사진 촬영 등도 삶의 즐거움을 더하는 훌륭한 취미가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성취감을 얻고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새로운 방법을 찾을 수 있다. 또한 자연과 함께하는 삶을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텃밭을 가꾸고 자연을 즐기는 것은 단순한 취미를 넘어 정신적 안정과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활동이다. 직접 채소를 심고 가꾸며 자연과 가까이 하는 과정은 소소한 행복을 제공하며 수확의 기쁨을 통해 성취감을 느낄 수 있다. 무엇보다 텃밭 가꾸기는 운동 효과도 있어 신체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도시에서 벗어나 시골 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으며, 작은 정원이나 베란다, 텃밭을 활용해 자연을 가까이 하는 방법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러한 생활 방식은 단순한 소비 중심의 삶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자급자족하며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된다. 최근에는 유튜브나 블로그를 운영하며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는 사람들도 많다. 단순히 영상을 찍고 글을 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노하우와 살아온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과정에서 많은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은퇴 후 유튜브나 블로그를 시작하는 것은 새로운 도전이 될 수도 있지만, 자신만의 콘텐츠를 제작하고 사람들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보람을 느낄 수 있다. 요리, 여행, 독서, 생활 노하우 등 다양한 주제로 콘텐츠를 만들 수 있으며, 이는 단순한 취미를 넘어 또 다른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 특히 젊은 세대와 소통할 기회가 생기면서 새로운 시각을 배우고 사회와 연결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노후에는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젊었을 때는 경제적인 이유로 또는 바쁜 일정 때문에 하지 못했던 일들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노후에 주어진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진정으로 즐길 수 있는 일을 찾고 그 안에서 보람을 느끼는 것이다. 돈을 벌기 위한 일이 아니라 스스로 행복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보내야 한다. 목표가 있는 삶을 살면 하루하루가 훨씬 더 가치 있게 느껴진다. 작은 목표라도 설정하고 이를 실천해 나가다 보면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고 노후가 더욱 풍요로워진다. 무엇을 하든지 자신이 즐길 수 있는 활동을 찾아 몰입하는 것이 행복한 노후를 위한 최고의 방법이다. 정리하자면 노후를 걱정 없이 행복하게 보내려면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 건강을 챙기며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 네 가지만 잘 실천해도 불안한 노후가 아니라 매일이 기대되는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준비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행복한 노후를 위해 여러분도 한 걸음씩 실천해 보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